반갑습니다. 직신TV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 저에게. 바로 이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병과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너무 많아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군이고 장기 복무를 희망하는데 포병에 가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병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포병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 전공은 어문 계열이라 일지망에 정보가 뜨고 숫자 계산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보병 정보 중에 고민 중이었는데 포병을 추천받으니 조금 당황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포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포병은 어떤 거를 하느냐? 포병 사격 절차의 복잡성. 여러분들 포병을 생각하면은 보통 되게 머리가 좋아야 된다, 굉장히 계산이 빨라야 된다, 숫자와 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과 문과 상관없이 아무나 다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뛰어나고 또 모자란 사람들은 모자랍니다. 저는 애매한 중간 정도에 위치했던 약간 모자람의 경계 사이에 있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장기 복무를 할 거냐 단기 복무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장기 복무를 할 거라면 숫자 계산이나 머리가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왜냐면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바로 포병 사격 절차의 복잡성,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사격 지휘할 때 정말 많은 공부를 해왔고 그냥 달달달 외우는 공부들을 해왔지만 그것들은 정말 괜찮았고 할만했어요. 근데 이 사격 절차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대포의 방열이라든가 그 방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운 과정입니다. 포병은요 5대 분과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측, 점포, 통신, 측지, 사격지휘, 또 뭐 있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적을 포병이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하면은 점포대 사격 명령을 내리는 건 사격 지휘에서 하고, 관측을 하면은 그 관측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알려주면은 사격 지휘에서 그걸 받아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포가 여기 있고 사격 지휘가 여기 있는데 사격 지휘에서 관측을 한 데다가 때리려면은 거리가 얼마고 여기에서 여기로 때리려면은 거리가 얼마고 어떤 고각과 기상을 어떻게 고려해가지고 또 이게 탄도가 여러분들 포탄이 딱 나갈 때 포가 그냥 쭉 나가는 게 터져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포가 딱 터지면은 포탄이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면서 이 회전력을 힘입어서 쫙 나가거든요. 이 회전하면서 싹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포탄이 공기 저항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위치에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격 재원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빡셉니다. 어쨌든 이 사격 재원을 계산을 하면은 사격 지휘 장교가 전포대장에게 사격 지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전포대 사격 명령을 또 내려요. 그러면 딱 쏩니다. 쏘고 적이 또 나중에 뭐 대응 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대응 사격을 했을 때는 측지가 나가가지고 이 포탄이 어떤 포탄이고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측지 재원을 반대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적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병에는 TPQ나 아서K라고 해가지고 적이 딱 들어오면은 그 경로를 바로 이렇게 레이더로 쏴가지고 얘가 어디서 쐈는지 바로바로 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전시 상황에서는 이 TPQ 아서들의 힘입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관측 대신 걔네들의 힘이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관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서 포탄을 때리는 것들이 우리 포병의 임무기도 한데 이건 전체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장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야전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인원들로 복잡한 탄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계산 테이블과 사표다.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기상 재원이 이 정도면은 이렇게 때리면 된다라는 그 표가 만들어진 사표들이 있습니다. 그 사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기상과 위치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정해진 대로 계산을 하면 원하는 사각과 방위각을 얻을 수 있는 양식지가 전자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가지 뭐 기계들이 있어요. BTCS A1 뭐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만약 BTCS A1이라는 그 기계가 있으면은 뭐 기상 정보값만 입력을 하면은 대충 다 계산이 돼요. 근데 BTCS A1이 없을 때 수동으로
우리들이 수동으로 입력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통 야전에서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을 A1이 지원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동 재원 계산하는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상당히 빡센데, 사실 이거는 여자 장교든 남자 장교든 상관이 없어요. 가서 헤매는 건 똑같은 거고, 어떤 교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뜰하게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릅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고 직접적으로 과외를 받거나 계속적인 케어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모르는 채로 넘어가면 고생하는 거고,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알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할 정도다 라고 하지는 않는, 그렇게 말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육군 포병학교의 표어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병과보다 훨씬적으로 전술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느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자기가 부대 배치를 105mm냐 155mm냐 아니면 K9이냐 K55냐 어떤 부대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되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긴 좀 애매한데, 나중에 보시면 이거 백발백중 웹드라마 이거 포병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물론 안 봤습니다. 결국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갈 거면은 몸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야전부대에서 몸을 쓰긴 하지만 다른 뭐 보병이나 정보 같은 전투병과에 비해서 몸을 많이 쓰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 머리가 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것도 연습을 하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과에 가든 대위 이상 되면은 머리 쓸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병이라고 특별하게 머리를 더 써야 된다 이런 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장교로서 포병이 하는 역할들은 어떻게 보면은 작계 관리, 병력 관리 등 말고는 뭐 크게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포상에서 업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건 부사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장교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상에 자주 내려가서 아이들과 같이 용사들과 같이 생활하거나 포상 업무를 보긴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부사관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허리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장교들은 전반적인 흐름은 다 알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장교들이 하는 역할은 전포대 장이나 사격지휘 장교 그리고 관측 장교 등의 임무들을 소중위일 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전포대장도 아까 말했듯이 그 부사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사관들의 업무 역량들을 같이 보고 배우면서 습득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고요. 관측장교 같은 경우에는 타스1K라는 장비를 이용하는데, 그거 말고는 뭐 가스1K 맞나? 가스1K도 있긴 한데 뭐 장비 조작 숙달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거 들고 다니는 그 무거움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격지휘 장교, 이 포병에서 장기를 갈 때 가장 거쳐야 되는 기본적인 코스가 사격지휘 장교인데요. 이 사격지휘 장교를 하게 되면 어쨌든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사격지휘 병들로 뽑히는 애들조차도 조금 똑부러지고 똑똑한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야전에서 근무를 할 때 사격지휘 병을 포기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너무 어렵고 두려워서. 그런 애들은 오히려 몸쓰는 전포 쪽으로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상 저는 중위 전역을 했지만 소중위 때 사격지휘 장교가 아닌 다른 장교들은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뭐 할 게 없기도 하고, 되게 속된 말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냥저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인식 정도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관측 장비에 대해서 아는 거는 장교들 말고는 거의 없지만, 그만큼 사격지휘 장교의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 조금 큰 편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대 생활의 고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내가 어떤 부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충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고, 여자라서 못한다, 남자라서 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 때도 포병학교 제가 갔을 때 여군이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있는 것도 되게 최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투병과에서 그 포병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여자라고 해서 그 포병 가는 거를 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상 오늘 포병에 대해서 그냥 한번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잘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댓글로 다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영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포병 출신이나 또 포병 장교 출신이나 포병 부사관 출신인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